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5일 밤 11시입니다. 시리아 사태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리아 사태를 계속 보도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외교 정책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은 나라의 격이 얼마나 추락을 하는지 민주주의 국가의 약점을 잘 보여주고 있고, 더구나 혈맹이라도, 미국이란 나라도 혈맹을 아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지, 한미동맹에 의존한다든지 특히 미국에 의존하고 핵 문제까지도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노예 근성으로 대하면 안 된다 하는 하나의 반면교사로서 쿠르드 사태 그리고 시리아 사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여러 일들이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일주일 전에 터키 군대가 쿠르드족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동부로 침공해 들어오면서 완전히 지금 중동 정세가 러시아 중심으로, 이란 중심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즉 트럼프가 내년 재선에 아주 혈안이 되어 가지고 거기 파견되어 있던 1000명의 미군을 빼버리는 바람에 지금 시리아 사태가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쿠르드족이 배신을 당하니까, 배신을 당한 데다가 터키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죽이니까 살기 위해서 이번에는 과거의 적이었던 아사드 정권과 제휴를 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사드 정부군이 쿠르드족이 장악한 지역으로 들어와서 침공한 터키 군대와 맞서도록 하고 있는 사이에 러시아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러시아 국방부가 지금 러시아 군이 터키 군대와 아사드 정부군, 시리아죠, 시리아 아사드 정부군 사이에서 패트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찰을 하고 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미군이 있었어요. 미군이 빠지니까 미군이 맡던 역할을 바로 러시아가 맡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을 뜯어말리는, 그러니까 아사드 정부군과 터키 군대의 충돌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터키하고도 연락이 잘 되고 있다. 시리아하고도 물론 연락이 잘 되죠. 시리아는 러시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리아가 공격에 처했을 때 푸틴이 러시아 공군 등을 보내가지고 시리아 정부를 감쌌고, 이란과 손잡고, 이란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세력이니까 그 러시아가 러시아 정부와 터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면 먹혀들게 되어 있습니다. 터키도 러시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바로 미국이 빠져버리니까 당장 그 미국의 자리에 러시아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트럼프의 그 변덕스러운 즉흥적 결정, 즉 미군을 빼고 터키의 침공을, 미군을 빼면 터키가 바로 침공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대책 없이 미군을 빼버리니까 그 진공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터키 군대가 침공을 하니까 이번에는 쿠르드족이 살기 위해서 정부군과 손을 잡고 정부군 뒤에 있는 러시아가 좋다 해가지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쿠르드족은 그동안에 장악했던 지역에 정부군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고, 미국은 완전히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고 시리아 사태를 주도합니다. 중동 전체를 지금 흔드는 역학 구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은 중동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불안합니다. 이스라엘은 러시아와
이란과 아사드 정부군 이 3자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지만은 러시아가 버티고 있으니까 함부로 활동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러시아가 지금 미국을 대신해서 시리아에서 하나의 픽스 역할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또 개입하면은 복잡하게 됩니다. 복잡하게 돼요. 이러는 사이에 진압을 해가지고 거의 끝났던 것 같은 IS가 다시 쿠르드 쪽이 관리하던 수용소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IS를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실수라기보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년 재선 때 당선되지 않으면은 여러 형사사건이 걸려가지고 백악관 나오면은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옥에 갈 가능. 지금 또 진행 중인 게 우크라이나 정부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라이벌인 조 바이든의 뒷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지금 탄핵 국면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이번에 시리아에서 또 결정적인 실수를 하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점점 트럼프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이 세계의 독재자들하고 지나다가 독재자들한테 다 이용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푸틴에게 농락당했고, 김정은에게 농락당했고, 그 다음에 에르도안한테 농락당했습니다. 아사드에게 농락당하고, 이 민주적 지도자하고는 불화하고, 카나다 수상,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독일 대통령과는 싸우고, 민주적 지도자와는 싸우고, 독재자와 친하게 지나다가 미국 대통령에 어울리지도 않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란을 그렇게 압박한다고 하더니 최근에 이란이 드론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을 폭격을 하고 해도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아무런 보복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를 김정은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트럼프는 비겁한 자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무리를 해도 공갈을 해도 우리한테 군사력을 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북핵 폐기를 강요할 만한 카드는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미 김정은은 트럼프의 재고 자산을 알았습니다. 이제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대북 제재 풀어라. 대북 제재 풀지 않으면은 우리 핵실험한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때린다. 장거리 미사일 실험한다.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면은 트럼프 당신은 낙선한다. 그래도 좋으냐?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대북 제재 풀어라. 직접 풀기 싫으면은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하도록 허용을 하라. 개성공단 열도록 허용하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는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위대한 나라지만은 미국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저렇게 저질 장사꾼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까 미국의 국격이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격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의 자유진영의 대표 선수, 수호자 아닙니까? 자유의 챔피언 아닙니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같은 그 위대한 고매한 인격을 가진 자유의 투사가 어떻게 부동산 업자 같은 인간이 백악관에 들어가는 정치로 바뀌었느냐. 더구나 통탄할 일은 공화당이 저런 트럼프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국 문재인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민주당 이상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보수주의가 맞느냐 하는데 크나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크나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국내 문제는 실수를 해도 많이 할 수가 있지만은 외교 무대에서, 안보 문제에서
실수를 하면은 크게 다칩니다. 크게 다칩니다. 전쟁은 실험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쟁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 한번 어디 북한을 한번 때려볼까? 실험 한번 해볼까?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실험하지 않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험이 불가능한데 트럼프는 아무런 후보 계획 없이 플랜 B 없이 미군 철수를 발표를 했다가 열흘 사이에 완전히 중동의 다이나믹스 역학관계가 뒤죽박죽이 되면서 미국 대신에 러시아가 푸틴의 그 독재자 러시아가 시리아의 주도권 잡고 중동의 최강자로 중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로 떠오르기 직전입니다. 이런 사태로 가면 아마 트럼프의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것은 틀림없고 상원에 가서도 잘못하면은 트럼프로서 잘못하면 그러나 미국으로서나 한국으로서는 잘 되면은 탄핵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에서의 실패, 안보에서의 실패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임기 끝까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느냐 하는 아주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